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요, 경찰행정학과 진학을 찐으로 꿈꾸는 고등학생분들을 위해서 실제 데이터와 합격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완벽한 3년 로드맵을 쫙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내 생기부를 어떻게 레벨업 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탐구 전략을 저와 함께 바로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오해 하나만 딱 깨고 갈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시겠어요? 혹시 나는 나쁜 사람 꼭 잡고 싶다. 불의를 보면 절대 못 참는다. 이런 끓어오르는 정의감 하나만으로 생기부를 채우고 계신 건 아니겠죠? 물론 진짜 훌륭한 마음가짐이에요. 하지만 단순히 그런 감정만으로는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단계들입니다. 1장, 진짜 경찰행정학과가 뭔지부터 2장, 실제 합격생 생기부 엿보기, 그리고 3, 4, 5장, 고등학교 학년별 맞춤 탐구 전략까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 1장, 진짜 경찰행정학과란 무엇일까요? 기초부터 단단하게 세워보고 넘어가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경찰행정학과가 막 체력 단련만 엄청나게 하거나 범인 업어치기 하는 기술만 배우는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공은 생각보다 대단히 학술적인 곳이에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경찰의 역할을 이해하고 또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이나 행정 시스템을 진짜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문인 거죠. 그러니까 형법이나 범죄학, 조직행정론 같은 구조적인 이해가 완전 필수적입니다. 이게 바로 대학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마인드셋의 변화를 딱 보여주는데요. 단순히 범죄 기사 보고 진짜 화난다 하는 이런 단순한 감정, 즉 정의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 범죄가 도대체 왜 발생했을까? 이걸 막으려면 어떤 제도를 고쳐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구조적 접근, 그리고 제도적 해결책을 찾는 아주 성숙한 시각으로 마인드가 진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어서 2장입니다. 합격생의 생기부 엿보기. 과연 이런 접근법이 실제 생기부에는 어떻게 녹아들어야 할지 바로 확인해 보죠.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실제로 합격하는 선배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성장 과정이 정말 예술입니다. 1학년 때는 학교폭력 관련 뉴스 기사를 분석하면서 일단 호기심을 가져요. 그러다가 2학년이 되니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소년법의 법적 한계라던가 촉법 소년 연령 하향 같은 꽤 묵직한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깊이를 더하죠. 그리고 마침내 3학년, 뉴노멀 시대의 시민 영령을 바탕으로 실제 정책까지 제안합니다. 그냥 단순한 관찰에서 치밀한 분석으로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이어지는 진짜 완벽한 학문적 빌드업 아닌가요? 이 선배의 기록에서 우리가 딱 뽑아내야 할 5가지 핵심 역량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전공적 합성, 탐구 역량, 비판적 사고, 사회문제 분석, 그리고 실천 의지. 여러분은 앞으로 3년 동안 동아리나 독서, 세특 같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입학사정관에게 이 키워드들을 아주 생생하게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3장입니다. 고1, 사회문제 호기심 발현.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로드맵으로 들어가 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뉴스나 통계 자료를 보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크고 본질적인 질문, 한마디로 호기심을 빵 터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체 왜 학교폭력은 매번 반복될까? 아니면 가정환경이란 비행청소년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일상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죠. 여기서 꿀팁,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평소 배우는 통합사회나 도덕 같은 교과목이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세특 보고서로 싹 풀어내는 겁니다. 이제 4장, 고2 시기입니다. 제도 분석과 심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학년이 되면요. 1학년 때 가졌던 그 넓은 호기심이 이제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선택 과목을 적극적으로 무기로 삼으셔야 해요. 1학년 때 찾았던 문제들의 제도적 배경이나 법적인 한계를 완전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죠. 소년법 개정 논란을 법과 정치 과목이랑 엮어서 찬반을 논해본다거나 예방이랑 처벌 중에 도대체 뭐가 더 범죄를 막는 데 효과적일까를 통계랑 연관지어보는 겁니다. 와, 벌써부터 되게 매력적이고 수준 높은 탐구 주제 느낌이 확 나지 않나요? 2학년 1년 내내 이 문장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단순 감정이 아닌 구조적 원인 분석,
대학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건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같이 슬퍼해 주는 걸 넘어서요. 그 이면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사회 시스템의 허점, 그 구조적인 뿌리를 냉정하게 밝혀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자, 대망의 5장입니다. 고3, 대안과 정책 제안. 이제 결실을 맺을 시간이죠? 고등학교의 마지막 3학년. 이때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분석력과 비판적 사고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진짜 실현 가능한 결과물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럴듯한 모의정책 제안서도 써보고요. 깊이 있는 연구 보고서도 완성해보는 거죠. 우리 지역 치안 개선안이라든가 기존 정책이 대체 왜 실패했나 같은 꽤 묵직한 주제들을 직접 다뤄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제도적 해결책을 설계할 수 있는 인재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자, 이 치열했던 3년의 모든 활동이 결국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깨어있는 시민의식입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달달달달 지식만 외우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배운 걸 바탕으로 공공의 가치를 직접 실현해보려는 그런 실천적인 태도. 그게 바로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인재상입니다. 오늘 함께 분석한 이 생명력 뿜뿜하는 3년의 흐름, 다시 한번 싹 정리해 볼게요. 1학년은 일단 사회 현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 2학년은 제도의 빈틈과 구조적 원인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그리고 마지막 3학년, 마침내 여러분만의 정책적 해결책을 짠 하고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어때요? 그림이 확 그려지시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꼭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생기부는 과연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도출해낸 이 로드맵을 바탕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있는 그 뜨거운 정의담을 어떻게 하면 날카로운 학문적 역량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당장 내일부터 고민해보세요. 관련된 책을 읽거나 친구들이랑 작게 토론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너무 좋겠죠. 여러분의 그 멋진 도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